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초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서도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희 그 유튜브 방송 주소를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계신 분들은 그 주소를 찍고 가시면은 오늘 토론회 내용들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긴급 토론회 원격 의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 그다음에 전국에 계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참 만나기도 힘든데 오늘 그렇지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많은 이제 정부 당국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꼭 모여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논란이 벌써 된 지도 한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그 원격 의료가 의료의 민영화를 앞당긴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반대를 해왔고 저지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19 이런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그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라는 어떤 개념으로 다시 또 이 원격 의료가 다시 우리 그 의료 현장에 다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이 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으로 해서 원격 의료가 다시 시도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했겠지만은 오늘 그동안 있었던 정부의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건약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의료 단체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요. 보건의료 단체 연합 정책위원장이신 정현준 선생님께서 기본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저희 건약 부대표를 맡고 있는 천문호 선생님께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발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질문과 그 다음에 토론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 되니까 저희 건약 식구들은 와서 많은 좀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윤수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발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소개받은 정영준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선생님들 아마 코로나19로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그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싸워 나가시는 모습 너무 존경하고요. 또 이제 서두는 좀 마치고 원격 의료 관련돼 가지고 워낙 저를 불러주신 거는 제가 이제 정부 정책 이제 네거티브에는 이제 도가 터가지고 네거티브 전문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의 이제 정수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오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진한 저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지방에 이렇게 좀 강연 다니거나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조금 업데이트한 거라서 전진한 선생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거는 다 이후에 꼭 공개를 할 테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원격 의료 이야기하기에 이제 첫 번째가 그저께 정부가 이제 산자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산자부에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비대면 서비스를 앞당긴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이제 인하대병원하고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얘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료 중개업 회사예요. 이 두 회사 허용을 하면서 이 라이프 시멘틱스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분당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아산병원 이렇게 저희가 딱 봐도 이제 핵심 빅5 병원들 중에 일부와 이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물론 이 대상은 지금 내국인은 아니고 제외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긴 한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뭐 중동이나 이렇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그냥 의료 상담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료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 요청 시는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도 발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방전을 한국에 있는 의사가 원격으로 발부를 하면 그 처방전을 예를 들면 중동이나 미국에 있는 곳에서 통용할 수 없잖아요. 그 나라의 그 어떤 의료 체계 하에 그 면허권자가 발부한 처방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일반인 약품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는 여기 자세한 설명이 전혀 빠져 있는데 디테일은 사실은 국내에서 아는 제3자,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대리 처방을 해가지고 약을 포장해서 거기 보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보통 이제 원격 의료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원격 의료의 어떤 그 범주를 대단히 이렇게 정합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 대한 뭐 이제 재진이나 보완적 치료로서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 산업자원부는 아주 통 크게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질환이나 다 진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격 의료 논란이라는 게 실제로는 저희 그 경제지나 산업 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계속 이것이 무슨 의료계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이라고 주장하고 아니면 이게 앞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인데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이 산업자원부나 기획재정부나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발전을 막고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다 허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이건데 전화 상담하고 비대면 진료를 같다고 하고 비대면 의료하고 원격 의료는 다른 것인 것처럼 지금 자꾸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전화 상담이라는 거는 지금도 해도 되잖아요. 저도 뭐 제 보호자나 뭐 누가 이렇게 전화 오면 전화 상담을 하죠. 다만 그 전화 상담에 대해서 제가 뭐 숙고할 청구한다든지 비용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과 이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는 좀 개념이 달라요. 전화 상담이라는 거 만성 질환자나 아니면 본인이 계속 보던 환자에 대해서 내원을 권고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시술을 한다든지 그거를 종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비대면 의료랑 원격 의료는 사실 같은 개념이다. 요거를 저는 좀 다시 말씀드리고 정부는 이름만 바꿨다. 이 정부의 특징이 이렇게 이름을 계속 잘 바꿔요. 가지고 이제 이름 바꿨지만 원격 의료랑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원격 의료가 사실 뭐 이 정부는 막 우리나라에서 뭐 원격 의료 뭐 의료계나 아니면은 뭐 저희 시민단체가 반대해가지고 뭐 도입도 안 되고 있고 뭐 대단히 뒤떨어져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원격 의료 엄청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WHO에서 2016년에 나와 있는 이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원격 의료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5개 정도를 범주를 나누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텔레레디올로지 같은 경우는 한국은 텔레레디올로지가 거의 뭐 완전히 정착된 나라 중에 하나죠. 저희 지금 뭐 필름 가지고 뭐 판독한다든지 그런 일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파일로 받아가지고 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 수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원격 의료 기술이 효용성이 있고 그 기술 발전 단계에 걸맞으면 한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입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텔레레디올로지나 아니면은 뭐 화상으로 이렇게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전송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저희 뭐 이 텔레사이키아트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뭐 이제 그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울하다든지 그럴 때 전화 상담 같은 것들을 막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질환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인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원격 의료를 하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국 사회에서 되게 협소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딱 이 의료인 환자 사이에 이런 것들로만 딱 협소하게 생각하는데 원격 의료 원래 제일 많이 쓰는 건 의료인 간이잖아요. 그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MRI나 CT 같은 것들에 대해서 원격에 있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뭐 제 친구한테 피부과 친구한테 뭐 환자 찍어서 보내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가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랑 기술 장비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환자랑 기술 장비 부분도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이 이제 의료인 환자랑 의료 데이터 축적인데, 의료 데이터 축적은 아직 입증이 된 바가 없어요. 의료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면은 뭔가 이게 딥러닝이 돼가지고 그 이세돌을 그 이제 알파고가 이기듯이 뭔가 새로운 뭔가 약이라든가 신약 후보 물질이나 뭐를 개발한다고 하는 게 아직은 일종의 가설이고 연구 과제니까 이거는 뭐 연구 과제 하면 되죠. 그럼 남는 게 이제 의료인 환자인데, 의료인 환자는 대체로 만성질환 관리나 의료 자문, 일부 심리 상담 정도 수준에서 해외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지, 어떤 질환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건지를 논의하는 게 사실은 좀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논의인데, 이런 논의 하나도 없이 갑자기 의료인 환자 간 모든 질환이나 모든 뭔가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왜 벌어졌는지를 보려면 이 맥락을 저희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2012년 11월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도 정부가 이제 당시 이제 의료 IT 연계를 주장하면서 원격 진료를 제일 첫 번째로 놨거든요. 근데 이 원격 진료를 왜 첫 번째로 놨냐면, 원격 진료가 허용이 돼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이제 원격 의료기기들을 사실 승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배송을 허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원격 의료 허용 기간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개인 정보들, 건강 정보들을 수집, 보관, 활용하는 것들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원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건강생활 서비스라고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인데, 소위 민간보험사가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1차 이제 예방이나 건강증진 아니면은 약품을 처방하거나 약 투약하는 것들을 관리해주는 이제 미국식 그 관리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또 이 원격 의료랑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이 이제 이런 개인정보, 의료정보화죠. 그래서 다양한 의료 산업화 과제의 선결 과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원격 의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원격 의료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한 번 더 보면, 처음부터 원격 의료를 2009년 7월에 복지부가 이야기할 때 애초부터 이야기 자체가 이게 뭐 환자의 편익 증가, 뭐 이런 제공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산업 육성,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이 항상 뭐 원격 의료 처방전 대리 수령 뭐 이런 식의 사족 같지만 실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항상 관철하려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2013년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건강관리 서비스 IT 연계가 원격 진료랑 연결이 돼 있었고,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경청이 사실 원격 의료 이야기를 할 때는 원격 의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11개 규제 개혁으로 영리병원, 법인 약국 이런 거 다 연결해서 이야기한 거고, 또 최근에 또 이제 가장 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도 이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면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제적 발전 모델로 사실 계속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산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그러면 무슨 논의에 제일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임상 근거로 뭔가 이렇게 입증을 해서 자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에서 그런 것들은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산자부나 아니면은 지금 뭐 미래부 같은 데서 지난 거의 10년 동안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 사업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 결과가 좋으면은 그 부분에서 도입하면 되는데 그 논리를 지금 적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격 진료를 정확하게 사실 논의를 하려면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데서도 대형 병원과 연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주장 중에 핵심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만성 질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에서 연계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수준에서 해볼 수 있다 수준인데, 그러려면은 무엇이 돼야 되냐? 주치제도 같은 의료 전달 체계가 분명히 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성 질환자들을 한국같이 그냥 의원이랑 병원이 경쟁하고, 그 다음에 이 또 의원들하고 또 한의원이 경쟁하고, 이게 뭐 다 그냥 아싸리판 다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하게 되면 당연히 자본 조달 능력이 큰 곳으로 환자가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부분도 있어요. 원격 의료가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이 국면에 원격 의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 하실 텐데, 원격 의료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19에 저희 뭐 치료 대응을 위한 뭐 중환자실이나 거기에 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 국산화돼 있는 것도 없고 고도화돼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주장해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적 근거가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모든 질환에 대해서 허용하는 부분은 불분명해요. 2019년에 나와 있는 이제 코클란 리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RCT 이제 비교 논문들을 주로 이제 보는데 이런 식으로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사실 없고요. 또 의사소통 오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면 진료보다 원격 진료가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도 없고 원격 진료의 안전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앱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한 자료들을 가지고 전송하고 했던 것들을 비교하는 논문을 보면 네이처에 이건 2017년에 실린 건데 환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요.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큰 거죠. 저희 이제 뭐 위밴드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 뭐 심박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개인한테는 약간 좀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재미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뭐 더 건강해졌다는 거 이런 증거는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완전 시장 의료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막 제공하고 특히나 미국은 의사 한 번 만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400불에서 뭐 500불 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텔레닥이라고 해가지고 미국판 이제 배달의 민족 그 의료 중개업 앱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를 통해서 의사를 상담하면 그게 처음에 시작이 40불입니다. 10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미국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원격 진료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서비스들을 다 봤을 때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정확한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한 것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자들은 대면 진료를 가죠. 의사를 만나는 게 비싸지만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제 비싼 그 민간보험 PPO나 이런 거 가입하고 있으면 전문의 그냥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서비스들 텔레닥을 통한 원격 진료 서비스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돼요. 그 부분도 여기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과 관련해서는 뭐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화상으로 찍어서 보내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원격으로 했을 때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시범 사업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2010년에서 2013년에 이게 255억짜리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6개월 만에 조기 종료됐고요. 대부분의 평가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고혈압이나 당뇨에서 유의성이 밝혀져서 2018년에 도입이 됐는데 한국은 이게 안 되느냐? 한국은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있고 일본은 최소한도 의사들이 주치의 제도는 없지만 오후에는 왕진을 간다든가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의사들이 지역에 좀 기반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은 혼합 진료라는 이제 비급여가 안 되고 이제 일본 보험하고 계약한 사람들은 단순히 보험 진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지역 기반 친화적이기 때문에 만성 질환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역 의사들이 하면서 전화 상담이나 원격 상담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들이 가면은 뭐 마늘 주사도 놓고 무슨 뭐 이상한 거 다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종의 추가적인 수익 수단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진료를 열심히 한다고 볼 수가 없었던 거고 그 외에도 지금 LG 컨소시엄에서 했던 연구 결과에서도 유일하게 나온 게 비만 관리를 조금 더 잘했다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임상시험 결과 요약은 저희가 이걸 정리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에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시에 원격 진료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본인들이 주장한 바를 지금 망각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국내 시범 사업이 어쨌든 간에 제대로 결과가 나온 게 없고 이 시범 사업 결과를 그러면 제대로 나왔으면 논문을 냈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상 한국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 특정 질환에 특정 장비에 특정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나온 게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이것도. 근데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전화 상담 한번 하면은 11,000원을 더 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얘는. 그리고 얘도 지금 결과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더 들여서 관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한국에선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이 정부에서 좀 작년에 스마트워치 이 휴이노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의료기기 이게 이제
원니드 EKG인데요. 손 이렇게 애플워치랑 같은 방식인데 이렇게 한쪽 손에 이렇게 이렇게 대면은 전극 하나짜리 심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원래 병원에 가면 12개짜리 심전도 찍잖아요. 하나짜리 찍어가지고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막 허용해주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해외에는 이제 의료 불평등을 심화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격 진료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은 또 접근권이 아예 없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원격 진료를 원하는 비율이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비슷한데, 이 유스타파에서 이거 2016년에 나온 그 원격 진료 관련돼 있는 그 방송 프로그램인데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이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나 뭐 인터넷 스마트폰 못 하고 글도 못 배워서 내 이름도 못 쓰고 그려. 뭐를 하라는 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할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저도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공공의료 체제가 아까 된 대로 없고요. 근데 공공의료 체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영국의 NHS에서 전화 상담, 영국의 NHS에서 전화 상담이 논란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메디컬 드라마 보십시오. 그냥 전화 상담은 당연히 하는 거고, 뭐 특정 질환이 돌거나 했을 때 고위험군들, 예를 들면 천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화해가지고 경고해 주잖아요. 뭐 COPD 환자한테도 경고해 주고, 그런 장면들을 보시는 드라마가 있을 텐데, 그럴 정도로 그냥 전화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별도의 그리고 수가 산정이 되지 않죠. 영국같이 주치의제도 NHS 시스템에서는 인두제니까 뭐 자기가 등록돼 있는 환자 그냥 진료하는 거지, 여기 행위별로 뭐 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치의제도 하에서도 대부분의 전화 상담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격 진료를 허용하냐 마느냐 지금 논란이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원격 진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진짜 환자들의 건강 증진,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편익 증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의료 전달 체계를 갖추고 최소한도 만성 질환이나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주치의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인데,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담진 않았는데 왜 안 하냐? 주치의 제도 같은 거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뭐 대형 병원에서 그런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이런 거 가지고 수술하는 거나 이런 거 못 해요. 이제 다 주치의를 통해서 경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상담하게 되고 과잉 진료의 이제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종 의료기기 회사들은 아마 피눈물을 흘릴 텐데, 의료기기 업체는 그리고 과거에도 자기들이 주치의 제도나 전달 체계 개편이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로 이렇게 그 지불제도를 바꾸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반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의료랑 주치의제를 사실은 먼저 도입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반 하에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원격 의료를 그냥 지금 상태에서 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료 전달 체계 당연히 붕괴되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화재가 이게 마이헬스노트라고 하는 앱을 제공하는데, 그건 저도 이제 깔아봤는데, 이제 삼성화재에 제가 뭔가 고객이어야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봤는데, 이 건강관리 서비스나 이런 걸 하면 이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이 앱을 사용했을 때 혈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상담이 되는 구조가 강북삼성병원의 내분비내과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시범 사업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은 이제 1차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어떤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본 조달 능력이 큰 그런 재벌 병원들, 빅5 병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요번에 그리고 정부에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하고 전화 처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보도 자료를 냈을 때는 뭐 의원급에서 많이 처방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5월 31일까지 지금 총 데이터를 보면,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은 건수나 이런 게 그 상급종합병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봤을 때는 상급종합병원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처방한 숫자가. 의원들은 엄청나게 많은 의원이 평균 한 3건에서 4건을 했다면은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에서 4,000건에서 5,000건씩을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원격 진료를 도입한다고 하는 게 의료 전달 체계를 얼마나 더 붕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급치약시에 무슨 원격 진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분만 치약제에 무슨 임산부 진료 비대면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무조건 산부인과 의사를 보내거나, 그게 안 되면 뭐 조산사라도 보내거나 뭔가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고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뭐 공공의료기관이 형편없는 거 아실 거고요. 의료 영리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원격 진료 이야기하면 항상 말하는 게 이제 삼성인데, 삼성하고 왜 자꾸 연결시키냐고 막 저 토론회 요즘에 가거나 라디오 방송에도 제가 나가거나 하면 계속 그게 괴담이라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혀 괴담이 아니에요. 뒷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면 삼성화재나 그 강북삼성병원이나 이 서울삼성병원 같은 데가 대단히 여기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뒤에서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벤처에 사실상 뒷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된다, 영리병원도 허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17년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이제 낸 바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모델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나와 있는 게 이제 삼성이 헬스 모니터를 이제 해보겠다는 건데, 삼성이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워치랑 비슷하게 아까 이야기한 메모워치 같은 그런 이제 참 엉망진창 제품이 그 알려주는 것과 동일한 심전도 하나 정도는 알려주거나 뭐 심박수나 이런 거 지금 알려주는데, 여기다가 지금 혈압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혈압 관련해서는 실제 그 제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은 입증된 바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 원리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고요. 매우 이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 갤럭시 워치와 관련돼서 뭔가 허용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에까지 했던 산자부의 그 시범 데이터를 토대로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동네 의원에 마이크랑 마이크 웹캠 등 해서 130에서 330만 원짜리 장비가 들어가고, 환자한테 150만 원에서 350만 원짜리 예상을 해서 뭐 이렇게 최대 예상 비용이 20조 정도 들어갈 거다. 근데 10% 정도의 만성 질환자만 쓴다고 해도 2조 정도의 시장이 열린다.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것도 민주당에서 만든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예전에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거. 그래서 2020년에 지금 이제 또 원격 의료 또 특례 시범 사업을 하는데, 계속 강원도 같은 데 가서 해요. 이제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해봤자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되고, 한국이 이제 의료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강원도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그 노인분들은 사실 이거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갖다 붓는 거죠. 시범 사업에 지금 막 300억씩 200억씩 계속 갖다 붓는데, 그 돈을 먹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범 사업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걸 파고 있는데, 그건 후에 한번 저희가 좀 더 나오게 되면 이동건 선생님이랑 저희 정리해가지고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헬스노트라고 하는 이 앱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손해보험회사에서 직접 내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수직 수평으로 결국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민간 보험회사가 앱을 가지고 병원의 중개업을 사실 해주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틀 전에 정부가 재해국민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아산병원이랑 강북 그 서울성모병원이랑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이런 대형 병원들을 이미 플랫폼 연계를 시작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장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보험회사가 이렇게 병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주식회사 병원이니까 보험회사가 병원 소유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최대 주주가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지금 영리병원 논란은 계속 막히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앱으로 중개업을 열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네거티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원격 의료를 근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게 투기 자본주의라고 거의 생각을 해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에서 체해진단기기 사업을 하다가 철수했는데, 이 기기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 기기를 썼어요. 어디서 썼냐면 의료봉사를 가서 썼어요. 이 기계를 썼었습니다. 랩지오 PT10. 왜 이게 의료기기에서 그 의료기기를 체해진단기기를 만들었는데 의료봉사에서 쓰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기기들이 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혈액 지표들을 이제 알아내요. 이런 식의 뭐 이렇게 간 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혈당부터 시작해서 당화혈색소 뭐 이렇게 막 이런 수치들을 알아내는데, 저희가 이런 수치들을 이 기계를 통해서 알아냈을 때 이룰 수 있는 편익이라고 하는 게, 비용이 아주 싸다든지
아니면 정확도가 훨씬 높다든지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두 개 다가 안 되고 유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의료기관 아닌 데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봉사하는 데서 쓰는 거예요. 이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뒤에서 펌프질을 한 정황이 있는데 뭐 그거는 오늘 뭐 저희 원격 의료 관련된 이 부분의 핵심은 아니니까 그냥 알고는 계시고 여기 이 키트가 있거든요. 이게 일회용 키트예요. 한 번 쓰면 끝인데 이 키트가 10,000원에서 15,000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 장비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 아산병원에서 이런 연구 레포트를 내 가지고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줬어요. 근데 다만 이 논문을 직접 읽어본 바로는 정확도가 상당히 기존 그 저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얘가 이제 이동성이 좋고 하니까 편의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제가 써본 바로는 완전 쓰레기였어요. 당할숙소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막 널뛰기를 해요, 이 키트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를 그때 한번 업자한테 문의했더니 키트를 냉장 보관을 잘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검사 장비 숙련도도 당신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집에서 어떻게 팔리고 뭐가 되냐고요. 안 되겠죠? 근데 아까 그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논문이 결국은 마지막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받아 수행됐는데 이게 삼성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돈을 주고 이제 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임상적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데 논문의 내용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정확도랑 그 센시티비티랑 위양성, 위험성 다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황당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결론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제 키트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보험 수가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비싸죠. 당할색소가 7,241원이라서 되게 비싼 검사라서 3개월에 한 번 이상 하면은 삭감됩니다. 그 제가 이제 항상 이분을 3개월 안에 했을까 안 했을까 고민하는데 그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그냥 이런 ALT 검사가 이런 것들은 막 1,6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거를 지금 10,000원 내고 지금 검사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에서 이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언론에서 잘 실어줬어요. 현장 검사 확대로 뭐 고공성장 중, 이 고공성장 한다고 막 이렇게 조선일보는 막 해줬고, 중앙일보는 응급처치를 150분이나 앞당긴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어떻게 됐느냐? 철수했어요. 2018년에 망해가지고 2천억 원인가 3천억 원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 체외진단기기 철수했습니다. 근데 철수하면서 좀 무책임한 짓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키트들 있잖아요. 이 진단 키트들이 이거를 이제 계속 팔아먹는 게 이 사람들 목적이었거든요. 삼성에서. 근데 이 키트도 2년 있다가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냈어요. 그래서 이 기계는 쓰레기가 된 거죠, 다. 예. 삼성전자는 얘네들을 미 넥서스에다가 매각하면서 동물용 체외 진단기에만 집중한다. 왜 동물용만 집중하는지 아시겠죠? 동물용은 그냥 이거 갖다 팔기가 좋거든요. 동물은 대충 남아도 되잖아요. 아주 논문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거를 검증하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검증도 다 한 거예요. 얘네는 그냥 완전 사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실제로 시장 평가밖에 안 된 거예요. 시장에 냈더니 안 팔리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의료기기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격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저는 투기성이 높다고 보면서 이게 퇴출이 됐죠.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 햅틱 핸드폰 혹시 아십니까? 이게 2008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이 아이폰을 무슨 통신 규격 뭐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년 동안 수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동안에 삼성이 햅틱 핸드폰이라고 하는 쓰레기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루타로 이걸 많이 써줘서 이 기술을 개발로 해가지고 지금 갤럭시 시리즈를 지금 저렇게 잘 팔아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딱 그런 식의 포맷이에요. 쓰레기를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임상시험을 하거나 시범 개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판을 빨리 규제 하나로 해가지고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 의료 같은 거 연계되면 쫙 팔릴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이게 있네. 그러면 철수할까? 그럼 철수하는 거고 개발해서 고도화할 수 있으면 고도화해서 팔아먹겠다는 거죠. 국민이 마루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NK셀 키트 이건 아십니까? NK셀 키트 이제 광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신동엽 뭐 이런 분들. NK셀이라는 게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셀이 이제 뭐 이렇게 가설이에요. 약간 일종의 가설 같은 건데 뭐
종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염증 세포가 있으면은 이 세포가 그걸 이렇게 교정해 주거나 잡아먹어 가지고 이렇게 암이나 이런 거 안 발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보이지만 전 세계에서 이 NK셀 숫자를 세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허가를 해줬어요. NK셀 검사 키트를.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검진센터 가면요. 그래서 NK 세포 활성도를 막 알려줘요. 그럼 NK 세포 활성도가 높으면은 암에 안 걸리나요? NK 세포 활성도가 낮으면은 암에 잘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암 검사를 해야지. NK셀 숫자를 백날 세봤자 뭐 하겠어요? 이 비타민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비타민 수치가 높다고 해서 뭐 제가 면역력이 좋고 뭐 그런 이상한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은 이런 식이었어요. 이 벤처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바이오헬스 벤처의 이제 하나 일환이었고, 이 회사가 이제 에이티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NK 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키트를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NK365를 먹는 거밖에 없어요. NK셀 숫자가 낮으면. 근데 NK365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비타민 제제예요. NK365 들어가서 보시면 미국의 무슨 업체에서 비타민 제제를 수입해가지고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나와요. 예. 근데 이제 막 이런 병원들하고 또 이렇게 연계를 해요. 막 이제 한국의 이제 민간 공급자들하고 막 연계를 해. 뭐 보면 대단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신개념 항암 면역 치료제를 만들어요. NK 세포 융복합 치료제라는 거 하고 있대요. 파이프라인인데 임상 시험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미국 임상 1상을 승인받았어요. 1상을 승인받았으니까 이제 성공을 할까요? 뭐 여기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하겠고 NK맥스. 예.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당연히 주식이 상장돼 있죠. 박근혜 정부 때 이 NK 키트가 나오고 나서 아까 손현주 이런 사람들이 광고를 했을 때 피크를 찍었었어요. 27,250원을 찍었고 지금은 한번 5,500원까지 내리맞았는데 이렇게 맞게 된 요 과정에 있었던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인보사하고 신라젠 터지면서 얘도 같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정신 좀 차렸죠.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원 넘어요. 4,600억. 얘가 만들어낸 유일한 거는 NK셀 숫자를 카운트해 줄 수 있는 키트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는 실체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파이프라인이니까. 비타민제만 팔고. 이게 바로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검사를 위한 검사, 국민건강 증진 효과 전혀 없고 유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제가 NK셀 키트 딱 했는데 NK셀 숫자가 막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엔터테인먼트. NK셀 숫자가 낮으면 제가 슬프면서 이제 슬퍼지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이게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뭐 이런 거죠. 투기적 측면은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NK셀 예, 뭐 아무 상관없어요. NK셀이라는 거는 수많은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잡아주는 수많은 기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불분명한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거를 수많은 그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랑 약간 비슷한데 황우석은 줄기세포를 완전히 논문부터 사기를 쳤는데 NK셀 이 업자들은 NK셀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낸 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이게 투기 자본주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목시계역 심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데 얘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막 부정맥이 생긴 것 같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 이렇게 딱 이렇게 양손을 다 대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쪽 정극에서 한쪽 정극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딱 대면은 이게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줄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부정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건보까지 적용을 했어요. 이거는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시계가 처음에 실증 특례를 받을 때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도 안 받았었어요. 근데도 산자부에서 먼저 찍어서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기기가 대단한 혁신인 것처럼 막 자꾸 포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플워치는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유한양행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래 에셋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시너지 IB 투자 뭐 이 파트너스 이게 다 사모펀드입니다. 누가 투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 150억을 유치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혈전이 뭐 엠볼리즘으로 머리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항혈전제를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랑 유한양행이랑 이제 코드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황당한 거죠, 사실. 이거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지. 지금 메모워치 같은 지금 이거 원리드 EKG 지금 심전도 기계 가지고 이거를 이미 판단하는 거는 완전 건강염려증을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모펀드가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기계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혁신성이 전혀 없어요. 이미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 다 탑재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재밌는 게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의 심전도 기능은 사용 못하게 묶여져 있어요. 지금 애플워치 4세대인가를 쓰시면 다 이게 지금 되는 건데 한국에서 못 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 이유도 좀 이상해요. 사실 그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쓸 수 있게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쓰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거라고 봐요. MC 스퀘어 아십니까 혹시?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고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고 최고의 노력은 MC 스퀘어. 이거 이렇게 귀에 눈에 떠고 띠디디디디디디디 하면 집중력이 향상된대.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광고를 누가 했었는가를 보니까 이제 조중훈 그 기사님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MC 스퀘어를 쓰고 이제 정말 바둑 대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이 MC 스퀘어는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MC 스퀘어가 이제 이게 응답하라 1994에도 나올 정도로 당시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MC 스퀘어를 사줬는데 MC 스퀘어로 지금까지 낸 논문도 하나 없고 MC 스퀘어를 하면 뭔가 달라진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말로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냥 디디디디디디 하니까 나는 더 나아진다. 성적이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차이는 MC 스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준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시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짜리가 나오는 걸로 심전도를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제가 심전도 12줄짜리를 보고도 제가 잘 모르겠고 내과 전문의들도 모르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동일한 포맷이에요. 의료기기 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기는 근데 왜 가능하냐? 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기를 침으로써 150억씩 펀딩이 들어오고 이 휴이노 같은 업체도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코스닥에 상장되면 거의 뭐 한 몇천억짜리로 그냥 뻥튀기가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신라제는 시판하고 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데 시가총액이 4조 5천억까지 갔잖아요. 지금 상장 폐지 수준이죠. 거래 중지됐습니다. 지금 이웅렬 우리 회장님은 지금 이제 곧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외에도 지금 뭐 헬리스믹슨이 이상한 지금 파이프라인밖에 없는 회사들이 지금 그 거품을 보세요. 근데 그쪽이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이제 한 20년 하다가 요즘에 의료기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추세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회사로. 그 부분이 원격 의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체가 사실 없고 한국의 원격 의료는 실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저희가 만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 보여야 된다. 입증을 해 보이면 저희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범위에서 쓸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섬에 의사가 없을 때 쓴다든지 뭐 이렇게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그런 아무런 근거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원격 의료를 하자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온갖 사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 영리화 민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산업계에서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